혹시 요즘 계단을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잠시 어지럽거나 어깨와 목이 뻣뻣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소연입니다. 25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뇌혈관이나 심혈관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서서히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나이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빈틈을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뇌혈관을 지키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며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최신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이미 손상이 진행된 뒤에는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왔습니다. 제게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 고모는 올해 76살입니다. 겉보기에 건강했고 등산도 즐겼으며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던 도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놀라 급히 119에 연락했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뇌혈류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는 의료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명의라고 불리는 의사가 곁에 있어도 가족의 생활 습관을 대신 지켜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고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팔의 힘이 약해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고모의 손을 잡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로 머무르지 않겠다고 생활 속에서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관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약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드셨는지, 어떤 시간에 주무셨는지, 아침에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계신지, 그 질문들이 때로는 환자분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혈관 질환은 운명이 아닙니다. 집안에 병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길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모의 사례를 들려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소 정정하던 분도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희망도 함께 전달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저는 몇 달간만 실천했는데도 어지럼증이 줄고 기억력이 나아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5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회사를 다니며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관 협착 소견을 듣고 크게 놀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평소 패스트푸드와 야근 후에 야식이 잦았고 수면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약 처방과 함께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적어드렸습니다. 물은 하루 2리터 이상으로 나누어 마시기, 저녁은 가볍게 섭취하고, 늦은 밤에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기,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빠르게 걷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산화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기. 그분은 놀랍게도 꼼꼼히 지침을 지켰습니다. 반년 뒤 재검사에서 혈관, 탄력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회복된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약은 바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강의에 초청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매일 늙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인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희망과 구체적인 방법이 함께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뇌혈관을 지킬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보조제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재료이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합니다. 혈관은 우리의 나이보다 평균 15년은 더 빨리 늙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혈관은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적절한 영양소와 생활 습관을 만나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젊어집니다. 뇌는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휘자이며 단 2%의 무게로 25%의 혈류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 더 보호받아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숨이 차다고 느끼셨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셨다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환자분들께 어려운 의학 용어를 나열하기보다 최대한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머릿속에 오래 남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마치 물이 흐르는 길과도 같습니다. 어떤 길은 넓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고 어떤 길은 좁은 골목길처럼 비좁습니다. 심장혈관은 비교적 굵은 고속도로라면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물질이나 좁아짐만 생겨도 바로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저는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염증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또 흡연을 하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서서히 손상시키며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이때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부분 본인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가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약간 올라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마치 고무 호스를 오래 쓰면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은 본래 부드럽고 탄성이 있어야 혈액이 원활히 흐릅니다. 그러나 염증이 반복되면 벽이 두꺼워지고 안쪽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때부터는 일상에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차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두통이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협착이나 폐색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좁아지면 혈류가 심하게 줄어들고 결국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단계가 돼서야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미리 생활 습관을 점검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면 그 자리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녹슨 철판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에 다시 염증 세포들이 몰려들어 뗏목처럼 두꺼운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크입니다. 플라크는 혈관의 안쪽 공간을 좁히며 혈류를 방해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플라크가 터질 때입니다. 터진 자리에서 혈소판이 몰려들어 혈전을 만들면 단 몇 분 만에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뇌경색입니다. 우리 뇌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저장되지 않고 혈류를 통해서만 공급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는 단 6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세포가 손상되더라도 주변 세포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며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큰 길이 막히면 작은 샛길이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능력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영양과 꾸준한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종이에 고속도로와 골목길을, 그리고 혈액이 자동차처럼 달린다고 설명합니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면 우회도로가 있지만 골목길에 차가 막히면 금세 정체가 심해집니다. 뇌혈관이 바로 그런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좁아져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게 되셨는지 환자분들은 종종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혈관은 손상되지만 동시에 회복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난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듯이 혈관 역시 올바른 환경을 만나면 다시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류를 늘리고 혈관 내피를 튼튼하게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밤새 혈관을 휴식하게 하고 스트레스 관리는 교감신경의 긴장을 낮춰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관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냅니다. 계단에서 숨이 차는 소리,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신호 자주 깜빡하는 기억력 저하가 바로 혈관이 보내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면 큰 소리의 경고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귀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혈관이 막히고 늙어가는 과정을 일상 언어로 풀어낸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회복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약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약만큼 중요한 것이 식탁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뇌혈관 건강을 돕는 과일 3가지입니다. 특별한 약을 사지 않아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이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왔던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일들 안에는 혈관을 지키고 회복을 돕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일들을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혈관의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오디입니다. 오디는 뽕나무에서 열리는 진한 보랏빛 열매입니다. 옛날에는 달콤한 간식으로만 생각했지만 사실 오디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어 플라크 형성을 줄여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OD를 설명할 때 청소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혈관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작은 청소부들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OD는 신선하게 먹어도 좋고 냉동 보관을 해도 성분이 잘 유지됩니다. 오히려 냉동 상태에서 더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미국에서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안에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지만 OD와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뇌세포의 젊은 지킴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머리가 맑아지고 일상에서 깜빡하는 일이 줄었다는 경험담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요거트에 섞어 스무디로 마셔도 좋고 그대로 한 줌씩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도 성분이 잘 유지되므로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심혈관과 뇌혈관 보호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석류에는 푸니칼라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저는 석류를 혈관의 방패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벽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석류 주스를 매일 일정량 마신 사람들에게서 혈류가 개선되는 변화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석류 안의 성분은 뇌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기억력을 돕는 데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과일은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함께 먹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냅니다. 오디는 정소부처럼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블루베리는 뇌세포의 활력을 높이며
석류는 방패처럼 혈관 벽을 지켜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 과일은 삼총사와 같습니다. 혼자 있어도 힘이 되지만 함께 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이나 장수 마을 사람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이런 항산화 과일들이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오디와 블루베리, 그리고 작은 컵 분량의 석류 주스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오디와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스무디로 드시고, 점심에는 석류 주스를 한 잔 마시며, 저녁에는 블루베리를 간식처럼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성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루 3,000원 정도면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에도 당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양을 조금 줄이거나 섭취 후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석류의 칼륨 성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좋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과일을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약의 보조제라고 설명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생활 습관은 근본을 바꿉니다. 세 가지 과일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먹고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몇 달 이상은 지속해야 혈관이 진짜 변화를 느낍니다.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에는 혈관 탄력이 개선되고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체감 후기를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뇌혈관 질환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오디는 청소부, 블루베리는 젊은 지킴이, 석류는 방패입니다. 이 세 친구들을 오늘부터 식탁 위에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저는 환자분들께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고 언제 먹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3번의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 공복에 물 2잔을 권합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일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냉동 오디 30g, 냉동 블루베리 50g,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 한 컵을 함께 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꿀 한 작은 술을 더하면 맛도 좋아지고 항산화 성분 흡수도 좋아집니다. 이 조합은 아침에 머리를 맑게 하고 하루 종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석류 주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 석류 주스 100ml 정도를 물과 함께 희석해 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점심 식사 직후보다 식전이나 식사와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이때 남은 오디를 한 줌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과 오디의 안토시아닌이 만나 혈관 청소와 보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블루베리를 간단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에 피로가 쌓이는 시간대이지만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 약 40g에서 50g 정도를 그냥 드시거나 두부 샐러드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벼우면서도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녁에 너무 기름지거나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혈관이 더 큰 부담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가볍고 이른 시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디와 블루베리는 씻지 말고 바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때만 꺼내 소량씩 사용하면 성분이 잘 유지됩니다. 석류는 껍질째 냉장 보관하면 2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알맹이를 분리해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주스로 만들면 편리합니다. 대체 옵션도 있습니다. 만약 오디를 구하기 어렵다면 제철 베리류인 산딸기나 딸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블랙베리나 라즈베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한 색을 띠는 과일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따라서 색이 짙은 과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루틴은 하루 비용이 약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조제를 따로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약은 주방에서 나온다고요.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 속 당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석류의 칼륨 성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블루베리의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범위에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생활 습관의 4가지 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잔과 가벼운 걷기. 둘째, 하루 30분 빠른 걸음, 혹은 실내 자전거 20분. 셋째, 11시 이전 취침과 약 6시간 이상. 수면.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가장 빠르게 늙게 합니다. 웃음을 늘리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응급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질 때,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나타날 때, 심한 어지럼증과 복시가 동반될 때, 이 모든 경우는 설명보다 백암구가 먼저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과 스무디, 점심에 석류 주스, 저녁에 블루베리, 그리고 4가지 생활 습관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보다 강력한 생활 처방입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실 때 오디 블루베리 석류를 꼭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의 4가지 축을 강조합니다. 이 4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4가지 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침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잔을 마시는 습관은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진해진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매일의 운동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최소 30분의 빠른 걸음을 권합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3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계단 오르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혈류를 늘리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뇌 세포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운동을 시작한 후 두통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와 혈관의 휴식 시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5시간 이상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긴장 상태로 유지됩니다. 또한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 속 노폐물이 쌓여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을 최고의 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넷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가장 빠르게 늙게 합니다. 화가 나고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협착이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호흡을 조절하고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웃음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 축을 생활 속에서 지킨다면 혈관은 분명히 변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보조 수단이고 생활은 근본 치료입니다. 생활을 바꾸면 3개월 안에 혈관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3달 만에 혈관 탄력이 회복되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관이 보내는 응급 신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레드 플래그라고 부릅니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마비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걸으려고 해도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고 물건을 잡으려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뇌혈관이 급격히 막힌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옆에서 보면 혀가 꼬이고 문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질문을 해도 대답이 느려지거나 이상한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올 때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단순한 편두통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어지럼증과 시야 이상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거나 눈이 2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균형을 잡기 힘들어 넘어질 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면 설명보다 159가 먼저입니다. 기다리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뇌세포는 단 6분 만에 손상됩니다.
따라서 몇 분의 지체가 평생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환자분들께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알고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응급 신호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4가지 생활의 축과 4가지 응급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활을 잘 지키면 응급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신호가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방과 대응, 2가지 모두를 준비해야 진짜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혈관을 바꿉니다. 물 한 잔 빠른 걸음, 충분한 수면 작은 웃음. 이 4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설명보다 객와민 구가 먼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혈관의 위험과 예방 방법, 그리고 생활 루틴을 차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생활을 바꾸고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사례는 특정 인물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제가 진료실과 간견 현장에서 접했던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미정 씨입니다. 올해 64세 여성으로 평소에는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최근에는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살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과일 루틴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이 지나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혈관 탄력이 회복되었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한미정 씨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도 피곤하지 않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2번째 사례는 최준호 씨입니다. 올해 58세 남성으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혈관 협착이 발견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늘 바쁜 일정과 잦은 회식으로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약보다는 식단과 운동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디와 블루베리를 아침마다 챙겨 드시고 점심에는 석류 주스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업무 습관을 조금 줄이고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5달이 지나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협착 정도가 완화되었고 집중력과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 동료들에게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3번째 사례는 정규남 씨입니다. 올해 67세 남성으로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걷기 운동과 과일 섭취를 해오셨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 뇌 나이가 50대 초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자들과 장기를 두고 여행을 다니며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규남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물과 과일, 그리고 걷기뿐이라고요. 이 3가지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혈관 건강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 2잔 마시기 하루 3번, 과일 루틴 지키기 저녁에 빠른 걸음 걷기, 밤 11시 이전 취침. 이런 작은 약속이 쌓여 3개월 후의 혈관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마다 오디와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먹겠습니다. 저는 점심때마다 석류 주스를 마시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블루베리를 한 줌씩 챙겨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로 약속을 남기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약속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8배 이상 강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글자가 되어 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꼭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혈관 질환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와 함께 보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디는 청소부, 블루베리는 젊은 지킴이, 석류는 방패입니다. 이 3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뇌혈관 삼총사가 되어 줄 것입니다. 혈관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3달 후에는 더 맑은 머리와 더 가벼운 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지난 25년간 배운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고,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실 때 오디 블루베리 석류를 꼭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응급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마비말, 어눌함, 극심한 두통, 시야 이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설명보다 159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예방 루틴을 지킨다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20년 후 가족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혈관으로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